자, 1번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관계농업이요. 관계농업이 뭔지 아시나요? 관계농업은 여러분들 시골 가면 그 모내기철 시절 되면 논에 뭐가 없어요? 뭐가 많아요? 물이 차 있죠? 이렇게 논에 물을 대서 하는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농업. 뭐 다 원래 그렇게 하진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어쨌건 그런 관계농업은 논에 물을 대서 하는 이런 관계농업은 높은 토지 생산성으로 인구 밀집과 잉여 축적,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매니가 나왔네요. 이때 매니는 주어로 쓰였죠?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어떤 명사를 모아다 대신 받는 거죠. 많은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뭘 봐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 여러분 centers, 중심지가 나오죠? 이 중심지들을 대신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ancient, 고대의 도시 중심지들 중에 말이야. 고대 도시 중심지들 중에 많은 중심지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자, 많은 중심지들이 뭐였다? obtain, 획득하다야. 획득했대요. 자, 뭘 획득했냐면 그들의 음식, supply, 공급을 획득했대. 즉 음식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야. 자, 뭐로부터 음식을 공급을 받았냐면 intensive는 집중적이냐, 어떤 집중적인, irrigated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얘를 끊어주겠죠. 자, irrigate가 뭐냐면 어디에 물을 대다라는 동사죠. 아이고야. 어디에 물을 대다. 자, 그래서 집중적인 물이 되어진 농업. 자, 이걸 물이 되어진 농업. 물을 대는 농업이죠. 전문 용어로 이거를 그래서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어휘가 되겠죠. 키워드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관계 농업으로부터 뭐였다? 음식 공급을 획득했다. 음식을 공급받았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 농업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다 이 얘기야. 어디에서요? region은 지역입니다. 지역에서요. 자, 줄이 바뀌었는데요. 뒤에 where가 나오죠. 명사 뒤에 where는 형용사로서 관계부사죠. 자, 어떤 지역이냐면 어떤 지역에서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중심지들을 말해. 그 중심지들이 뭐하다? 위치되어진 곳에서 말이죠. locate는요, 위치시키다야. 수동으로 쓰였죠? 그들이 위치되어진. 그 센터들, 중심지들이 위치되어진 그러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관계동업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대요.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농업으로 농작물을 공급받았다 이 소리야. 자, 그 다음 문장 아직 안 끝났죠? 자, 주어 자리에 뭐 떴어요? 이 떴고요. 뒤에 대절 떴으니까 이건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가주어는 보통 여기도 태가 수동태죠. 보통 제한되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레슨 다 아시죠? 제한하다, 암시하다, 시사하다. 자, that 이하라고 제한되어지는데 that 이하가 뭐냐면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켜요. 관계동업을 통해서 농작물을 획득한 것, 얻은 것 이 말이야.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This is because야. 뭐 때문이냐면 노동 생산성이 particularly 특히, 이제 특히는 하이를 끊어주죠. 특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거야. 뭐로 노동 생산성이 높았어? 이때 위드는 뭐뭐로야. 관계농업이죠. 관계농업으로 인해 이 말이야. 관계농업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농업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다 이 소리야. 그럼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았다라는 건데, 그럼 노동 생산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비해서, 그죠? 노동력에 비해서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이 말이겠죠. 무엇으로? 관계농업으로 말이죠. 이해됐죠? 투자 대비 노동력에 비해서
많은 양의 농작물을 뭐 했다? 수확했다는 말이야.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았기 때문이란 말은.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문법 좀 볼까요? 자, 여기서 many 보자, many. 자, 여기서 much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 왜요? 자, many는요, 복수명사죠. 얘를 대신받고 있잖아. 맞죠? 근데 much는 복수형을 대신받을 수 없어. 뭐 이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 much는 뭐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줘. 단수형을 꾸며줘. 이런 말 썼죠? 그래서 much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좀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 문법적은 여기 where, where 여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which 쓰면 안 되죠. 뒤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which 쓰면 안 되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in which는 가능은 합니다. 챙겨주시고요. 가주어진 주어는 어법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is is because가 나오죠. 선생님들이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this is because 쓸래, this is 뭐야? why 쓸래라는 시험 문제를 종종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자, this is because는 그냥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방금처럼 내용적으로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아이고야,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 근데 why는 뒤에 결과가 나와요. 예를 하나만 잠깐만 들어보면 여기서 why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예를 들어서 뭘 쓸까요? This is why he was angry.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이 뭐다? 묻고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화난 뭐다? 이유다요. 내용적으로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because 써야지 why 쓰면 뭐하다? 안 된다 이거야. 자, 첫 번째 문장 정리하면 고대 그 중심지들이 관계농업을 통해서 뭐하다? 농작물을 많이 공급받고 획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노동 생산성, 관계농업이 노동 생산성이 뭐하다? 높았기 때문에 그래.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 떴죠? 그것도 뒤에 to 부정사 떴네요. 그러면 가주어 역시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씀은 뭐뭐인 듯하다인 거 아시죠? 뭐뭐인 듯하다. 되도록이면 영어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좀 맞추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고 강의 들어주세요. 자, 뭐인 듯하다. 보다 더 relevant는 적절하냐. 보다 더 적절한 듯하다.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 이게 보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지적하는 것이. 포인트아웃은 뭐야? 지적하다야. that 이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자, that 이하라고 지적한다라는 말은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야. 알겠어?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좀 적절한 듯하다 이 말이야. that 이하가 뭔데? 자, 이러한 유형의 뭐야? primitive는 뭐야? 원시적이냐?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subsistence, 생존 뭐야? 시스템. 자,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 바로 뭐야? 그렇죠. 관계농업이야. 알겠어? 말을 지금 패러프레이징,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 즉 관계농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말이야. 뭘 가지고 있어? 특히, 자, particularly 특히 뭐야? high, 높은 뭐야? output은 뭐냐면 생산량이에요. 높은 뭐다? 생산량을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즉 말하는 것이야.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싶다 이거야. 자, 뭐당? 이때 퍼는 뭐뭐 당이야. 단위당. 땅의 단위당. 예를 들어서 1헥타르면 다른 농업사 방법보다 1헥타르당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의 수가 관계농업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진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특히 높은 생산량보다 땅의 단위당 특히 높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뭐가? 관계농업이 라고 지적하는 것. 바꿔 말하면 말하는 것이 보다 더 뭐하다? 적절한 듯 싶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관계농업이 뭐하다?
땅 단위당 뭐가 높다는 거야? 생산량이 뭐야?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A라는 농사법이 있으면 A라는 농사법은 거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는데 관계농업을 하면 막 20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됐죠? 문법적으로 좀 보면 이건 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 relevant 있죠. relevant. 이 seem 뒤에 이게 보호자리예요, 여러분들. 보호자리여서 relevantly 하고서 error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크게 뭐 문법으로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자, 내용 이해되셨죠? 관계농업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많은 생산량, 여기 노동 생산성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뭐야다? 특히 뭐하다? 단위당, 땅의 단위당 생산량도 높대요. 관계 그 농업이. 그러면서 자, 높은 수요야. 높은 수요. 뭐에 대한? 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 뭐뭐 땅 단위당, 땅의 단위당 노동력의 뭐야? 높은 수요와 그리고 높은 뭐야? 생산량. 아이고 또 적고 있네요. 뭐당? 단위당. 뭐에 당? 땅 단위당. 땅의 단위당. 지금 관계농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땅의 단위당 높은 생산량이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높은 수요.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라는 건 노동력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땅 단위당, 이 관계농업이 땅 단위당, 그 뭐다?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라는 건 좀 노동력을 좀 많이 필요해. 됐어? 그리고 뭐하다? 높은 생산량, 땅 단위당 높은 생산량이 이 말이야. 관계농업의 특징인 거야, 이게 지금. 알겠어? 만들었습니다. 이게 동사야. 됐죠? 뭘 만들었냐?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 나오니까 문법 나옵니다. 잘 챙겨주세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make 나오니까 make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어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make가 나와요. 근데 뒤에 당연히 목적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야? it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왜 멈춰야 되면 이게 가짜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짝퉁 목적어.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뒤에 가셔서 명사나 뭐야? 형용사를 찾아요.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형용사가 2개나 나왔죠, 지금.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1차 확인. 그 다음에 그 뒤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to 부정사가 나오거나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that절이 나와야 돼요. 자, 나왔나 확인하세요. 선생님 안 나왔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우선 형용사는 나왔고요. 여기 to 부정사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요.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주어야. 그래서 to 부정사의 주어. 이걸 학교에서는 뭐야? to 부정사의 뭐야? 의미상 주어라고 그래. 저는 그냥 to 부정사의 주어라고 합니다. 얘가 동사였어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가 되고요. 이 to 부정사의 야가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일명 진목이라고 하죠. 자, 요 구조야. 요 구조는 별표를 한 5개 쳐놓으시고요. 예. 가목적어 구조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에 하도 많은 질문을 했더니 기억력이 좀 감퇴됐는데 제 기억에는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자, 흐름이 끊겨서 다시 한번 내용 앞에 정리하고 갈게요. 높은 수요 뭐야?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 땅 단위당. 그리고 뭐다? 높은 뭐야? 생산량. 뭐야? 땅 단위당 높은 생산량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이슨 해석가 만듭니다. 감옥이에요. 가짜 목적어. 자, 해석은요. 얘가 목적어였으니까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필요하고 뭐하다?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뭐가 필요하고 가능하도록 만들었어? large number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large number로 보느냐 많으냐 많은 가족들이 뭐하다? 사는 것을 어디 안에? 작은 지역 안에. 그죠? 가족들이 살아야 돼. 왜? 좀 관계농업이 많은 노동력을 좀 필요해. 물론 노동력 생산성은 좋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맞죠? 그리고 뭐하다? 땅 단위당 높은 생산량을 생산을 할 수 있어. 땅 단위당 많이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사는 것이, 작은 지역 안에 사는 것이 필요했고 가능하도록 뭐했다? 만들었다 이 소리야. 당연하죠. 노동력이 좀 필요하니까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뭐하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생산량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뭐했다? 작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 뭐하다?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야. 자, 이 부분은 통째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관식 서술형, 저는 강추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 아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신 뒤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진도를 나가셨다면 이 부분은 아마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말이야. 자, 박스 한번 치시고요. 빈칸 추론이 아니라 연결사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 또는 글의 순서, 이건 보니까 연결사는 없고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 삽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문장 삽입. 자, 그래서요 이 말이야. 자, even if는 뭐야?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말이야.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인데, 자, 설령 surplus per family is small 그랬어요. 서플러스는 잉여가 뭐야? 쌓이는 거 아니야, 잉여. 잉여. 뭐다? 가족당 잉여. 가족당 잉여가 설령 뭐하다? 좀 작을지라도 이 말이야. The total surplus of availables within a fairly small distance from,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가 주어네. will be large. 앞에를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설령 잉여물 남는 거라고, 쌓이는 거라고 했잖아. 가족당 잉여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사를 졌어. 농사를 졌으면 한 가족에서 농사를 졌는데, 자, 먹고 남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농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농작물들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당 잉여 농산물, 즉 쌓인 농산물이 좀 작을지라도 총 잉여물, 자, total 총 잉여물, 어떤 총 잉여물이냐면 이용 가능한 총 잉여물이야. 쌓인 농산물을 말하는 거야. 자, 어디 안에서 꽤 가까운 거리, 꽤 페어리는 꾀입니다. 꽤 가까운, 작은 거리라는 건 가까운 거리입니다. 꽤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이용 가능한, 뭐로부터? 그 마을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총 뭐하다? 그 잉여물들은 will be large, 클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한 집에서 요만큼의 뭐가 남았어? 농작물이 좀 남았어. 이건 작아. 이게 이 소리야. 이게 작을지라도 총 잉여물인데 어떤 그 잉여물이냐면 좀 그 마을로부터 좀 가까운 거리. 자, 이 집이 이렇게 있어. 이 집에서부터 좀 뭐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용 가능한 뭐야? 총 잉여물이었잖아. 그러면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 다른 집들이 이렇게 있어야 해. 다른 집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각각의 집에서도 남은 잉여물들이 있을 거야. 그러한 총 뭐야? 잉여물들은 뭐하다? large. 좀 뭐하다? 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되셨나요, 이제? 됐죠? 그럼 이게 총 잉여물이 뭐였어? 크다. 남은 농작물들이 되게 많아. 그럼 뭐 이걸 뭐야? 중심부에, 도시에 팔 수도 있고. 맞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available이 나오는데, 우리 명사 뒤에 이렇게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꼭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urplus가 여러분들 사물이기 때문에 뭐 which, is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해 잘 되셨죠? 자,
in addition, 게다가 나왔네요. 여기도 그래서가 나왔었잖아. in addition도 연결사긴 한데 이 두 연결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나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irrigation, 캐널은 수로예요. 수로. 관계 수로 또는 자, 관계 수로가 뭐야? 우리가 물을 대려면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지나가는 길. 그걸 irrigation canal이라고 하는 거야. 관계 수로와 또 강. 그 강인데 어떤 강이냐면 명사 뒤에 과거분사 사용되어진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생각을 해봐. 물을 대려면 또 뭐가 필요해? 물이 있는 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 강에서 어디로? 논으로 물을 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강. 이거는 수로.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관계 수로와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 사용되어진 그러한 강들이 말이야. 강들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었대. 자, 뭘 위해서? 보트, 배 수송을 위해서. 즉 수로가 됐다 이 소리야. 수로가 이러한 뭐야? 수로는 뭐야? 물길을 말하는 거야. 물길. 이때는 이 수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수로는 물을 대는 길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로는 물길. 그래서 배 수송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했대요. 근데 그 배 수송이 어떤 배 수송이야? 음식의 배 수송. 어디로 해? 마을로 해. 마을로 해. 음식 배 수송을 위해 이러한 뭐 수로라든지 이런 강, 그 수로를 위해 사용되어진 이 강이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잉여물이 남았어. 안문정에서처럼. 그래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이걸 옮겨야 돼. 근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게 뭐야? 수로나 강이었다 이 소리죠.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used, 강이 사용되어진 거니까 used를 쓰셔야지 using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이게 동사죠. can be used.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뭐 수로라든지 강이 지가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된 거니까 수동태에 can be used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봐봐. 자,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했어. 그러면 해석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게다가 오케이? 관계 뭐야? 수로 또는 뭐야? 강. 어떤 강이냐면 사용된 강. 이렇게 뭐를 위해? 관계를 위해. 이렇게 여러분들 관계를 위해 뭐야? 사용된 그 강이 이렇게 사용과다 되어질 수 있었다. 뭘 위해서? 배 뭐야? 수송을 위해서. 오케이? 배 수송을 위해서. 뭐에? 음식의 배 수송을. 이게 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의 뭐야? 아이고야. 배 수송을 뭐야?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로 해? 마을로 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면 되잖아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영어를 영어식으로 공부하셔야지 자꾸 이 해석지를 보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오셨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고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